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나입니다. 오늘은 그 무시무시하게 개정된 취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드디어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개정된 취득세가 국무회의에서 공표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상당히 파격을 넘어서 거의 혁신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했다가는 수천, 수억 원의 취득세를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안 수립에서부터 통과까지 너무나 빠르게 진행돼서 왔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법령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틀이 법안으로 완전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 매수 순서에 따라 그리고 새로 매수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먼저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든 아니든 일단 첫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뭘 배우셔야 되느냐? 아하! 첫 번째 주택은 어느 정도 과감히 배팅하기 가능한 좋은 집을 가급적 조정지역 내에서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재산 증식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비조정 지역에 맘 편히 살 수 있는 곳에 해도 되지만 아마 그런 분은 우리 구독자님 중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힘든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참고 삼아 한마디만 하자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뒤 자르고 그냥 답 없는 비조정 지역에서 전세는 사세요. 계약 청구권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유리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만약 첫 번째 집을 비조정 지역에 가져간 후 두 번째 주택을 조정 지역에서 가져가는 순간 취득세가 8% 중과됩니다. 하지만 조정 지역을 먼저 가져가고 비조정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둘 다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로직에 의한다면 이제 분양권을 매수할 때 매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분양권 시장은 8월부로 모든 광역시까지 전부 전매 제한으로 막혔기 때문에 직접 분양을 받지 않는 한 기존에 거래가 되는 분양권을 매입하는 게 새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완공 후 거주 의무 때문에 이젠 신축 아파트의 전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나 크게 올라가서 분양받기 어렵다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어서 두 개를 가져가고 싶다는 분이라면 이제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내년 3월에 완공되는 분양권과 비조정지역에 내년 2월에 완공되는 분양권이 있다면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먼저 가져가는 순간 조정지역의 분양권 완공 시에 8% 중과를 때려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 내년 3월에 완공되는 분양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비조정지역은 그 이후에 완공되는 걸로 매수하셔야 취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조정지역에 한 개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지역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1일만 넘겨도 중과 8%를 맞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넘어오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매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주택수로 포함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이젠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8% 중과를 받습니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으로 봐줍니다. 원래는 3년 내에 등기 쳤는 경우에만 봐줬는데 행정안전부 경과조치 보완으로 등기 칠 때까지 봐주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양받은 분은 분양계약서 날짜가 7월 10일 이전이면 되고요. 분양권을 매입한 분들이 문제인데 실거래 신고나 금융거래 내역 근거로 소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현재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이건 아직 완벽히 조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매하게 걸린 경우 그리 쉽게 해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분양권이 아닌 주택의 경우라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낸 주택과 7월 11일부터 법안 공표 예정일인 8월 10일 전, 즉 8월 10일까지 계약에서 등기까지 싹 다 마무리한 주택의 경우도 다행히 종전 규정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새로 바뀐 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게 오피스텔 중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분양받고 통상 주거용, 사무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가 등기 시에 결정하기 때문에 등기 전까지 용도를 결정 안 하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문제고 보유세와 양도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한 개의 주택을 계속 2년 살고 비과세에서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소형 저가주택을 여러 채 갭 투자하면서 수십 채씩 가지고 운영하며 세법상 일반 과세의 낮은 영역을 활용하는 투자 방식이 유행했는데 그런 걸 믿고 대책 없이 행동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규제로 최대 폭탄을 맞았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식으로 20에 30채씩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규제로 못 버텨서 개인 파산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 중 보유세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해서 담보력을 갖추고 대출을 막아야 되는데 대부분 소형 구축 아파트나 빌라기 때문에 상승 한계가 있습니다. LTV도 톡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매물들이 자이든 타이든 시장에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시세보다 10% 이상 떨어진 급매라면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분양권을 매입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이제 매입 가능한 분양권이 희소해져서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8월 이후 신규 분양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 가능 분양권은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도요.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만큼은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하거든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런 사례를 보면서 분양을 통한 시장 진입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분양을 통해 자산을 키워나간 분들은 사실 이번 규제에도 큰 문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분양 투자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했던 분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전입 의무와 의무 거주 기간까지 생기면서 딱 한 개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모든 영혼을 쫙쫙 갈아 넣어야 됩니다. 어설픈 지역에 분양을 받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소진해버리면 이젠 다신 기회가 없습니다. 수년간 전매 제한뿐 아니라 10년간 세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정지역 청약 제한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트렌드를 보자면 입지 좋은 곳은 지금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계속 미분양에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의 유입자 분석을 해보면 70%가 30, 40대니까요. 무조건 특공부터 노리셔야 됩니다. 특공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가점이 안 되는 분의 황금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개정된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